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특수함수를 배울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이제 추상적인 수학 이론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그런 추상적인 수학 이론의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는 이제 complete라는 요 단어하고 이제 오소고널하다는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우선 오소고널하다라는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고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간상의 벡터가 있어요. 3차원 공간의 벡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죠. 자,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딱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게 A라는 벡터, 이게 이제 B라는 벡터예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노트에 그린 것처럼 두 개의 벡터를 종이 위에 그리면 우리가 이런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뭐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도기가 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기하학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도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어떤 양인 거죠. 우리가 그림이나 기하 작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런 그 기하학적인 양을 우리가 측정, 각도기를 위한 측정이 아니라 그냥 숫자 계산을 통해서도 이 각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수적이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수적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두 벡터의 사이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좀 전 페이지에서 한번 사용했지만,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사이값의 코사인 값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변은 전부 다 그 대수적인 양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은 대수적으로 얘는 A 알파, B 알파, 아인슈타인 컨벤션에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어떤 벡터의 절대값은 걔는 뭐냐면 A 벡터가 자기 자신과의 내적, 그거의 제곱근이 바로 이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각도기로 뭘 재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곱하기와 덧셈과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을 통하면 기하학적인 양들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오소고널하다는, 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벡터의 사이각이 0이다. 혹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혹은 세타가 파이 나누기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오소고널 이게 이제 함수를 수식하고 있네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수직하다. 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벡터는 수직하다. 이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하고 있고 대수적으로도 이해하고 있는데, 함수가 오소고널하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정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림을 그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이제 그러려면 이 벡터의 내적에서와 마찬가지로 함수 사이의 내적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두 함수의 내적. 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가 이제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있으면 구간이 필요하겠죠. A와 B라는 이제 구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럴 때 두 함수의 내적을 우리가 뭘 내적이라고 부를 거냐면, 그 두 함수를 곱해서 구간의 양 끝에서까지를 적분한 것을 함수 A와 함수 B의 내적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이에요. 자, 이제 스타를 붙였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실수 값을 갖는 함수만을 지금 다 고려하고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복소수까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를 이제 붙였어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두 함수의 내적.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런 데피니션을 사용하면 이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두 함수 사이의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각도를 계산할 수 있고 뭐 일반적인 각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반적인 각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두 함수가 서로 직교한다. 이것을 내가 대수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두 함수의 내적이 즉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것이 0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두 함수는 서로 수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그러면 우리 함수들 사이에서도 거꾸로 기하이란 걸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기하. 함수들 사이의 기하. 함수들 사이에 각도를 다 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럼 이제 함수가 마치 어떤 굉장히 이상한 추상적인 어떤 공간에 벡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적을 정함으로써 이제 그런 공간을 함수 공간이라고 불러요. 함수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 공간이 말이 되려면 이제 그 함수들 사이의 내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 함수 공간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이상하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데 걔네들 사이의 내적이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sin nx 그 다음에 코사인 mx 두 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얘를 적분하면 항상 얘는 0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인과 코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인끼리 nx 그 다음에 사인 mx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도 0이었죠. 만약에 n과 m이 다르면 사인뿐만이 아니라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성질을 언제 여러분 많이 이용하셨죠? 언제 이용했냐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 할 때. 이제 푸리에 시리즈에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다 표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이제 말은 안 했지만 함수들 사이의 직교 관계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사용하고 계셨던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컴플리트 셋이란 건 뭐냐? 컴플리트 셋이란 건 뭐냐면 역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하학적인 예에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자,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임의의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를 갖고 오더라도 내가 3개의 벡터가 있으면 3개의 벡터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서로 수직인 이런 이제 이 x 방향의 단위 벡터 길이 역시 이제 1인 거 이런 이제 3개의 벡터가 있으면 임의의 어떤 벡터도 그 3개의 벡터의 합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내가 어떤 벡터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요 3개의 벡터를 가지고 다 합성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3개의 벡터 셋을 얘를 complete set이라고 얘기를 해요. complete set. 자, 이것을 complete set이라고 불러. 자, complete set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역시 컴플리트 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의 컴플리트 셋이었는데 제가 좀 전에 함수들 사이의 내적이란 걸 잘 정의할 수 있고 함수들이 살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란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공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를 나한테 갖다 주더라도 내가 그 함수들을 내가 얘네들만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어떤 아주 잘 정제된 얘네들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3차원 공간에서 가능했으니까 3차원 공간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 함수 공간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푸리에 시리즈에서 이제 다 한 번씩 다 공부해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셋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함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n이 이제 어떤 인덱스야. 함수들의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함수 공간에서 이제 컴플리트 셋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나한테 갖다 주더라도 내가 걔네들을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걔네들을 이제 컴플리트 셋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에 여러분들이 프리에 시리즈란 말을 이제 많이 사용했을 텐데 프리에 시리즈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sin nx 코사인 bx의 합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sin nx 모든 인티저 x n 그 다음에 코사인 nx 모든 인티저 n 그것이 함수 공간에서 컴플리트 셋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얘기하면 이제 얘네들이 단위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로 좌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들도 우리가 이제 벡터처럼 이제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런 함수를 다른 함수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갖고 계셔야 하고 이제 오소고널리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제 6절에 연습 문제 5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배우다가 이제 갑자기 오소고널리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P0와 P2. 자, 얘는 직접 이제 대입하면 P0는 상수함수였고요. P2는 2분의 3 x제곱 빼기 1이었어요. 자, 이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의 항을 이제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 세제곱이고 뒤의 항을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하면 자동으로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공간에서의 이론을 생각해서 그 함수 공간의 그 언어를 사용하면 제로스 오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과 세컨드 오더 L이 2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이제 어려운 걸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P0, P2라고 했었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것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게 0이란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있는데 아무거나 두 개 서로 다른 걸 나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럼 걔네 둘은 항상 오소고날하다. 이게 바로 주장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말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게 있는데 x의 m승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과 곱해서 적분하면 단 m이 l보다는 작아야 이런 조건 하에서 얘가 항상 0이란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 증명을 사용해서 이 증명 결과를 사용해서 오소고널리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P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다항식이잖아요. 자, PM이라고 하는 것은 m차 다항식이에요. 그럼 쟤는 뭐로 표현되냐면 x의 m승 앞에 개수, 그 다음에 xm 빼기 2승 앞에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이 뚜루루 다 합이죠. 그렇죠? 근데 xm승과 PL이 서로 오소고날하고 그러니까 적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x의 m 빼기 2승과 PL도 서로 오소고날하고 자, 모든 게 다 오소고날하니까 걔네들을 다 더한 것도 다 적분하면 0이죠. 그래서 오소고날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서로 직교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공부할 때 그냥 미분 방정식을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무식하게 푸는 거죠. 시리즈 방법으로 그냥 무대뽀로 풀어서 이제 함수를 유도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오소고널리티가 들어있을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오소고널리티 컨디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오소고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캐치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그 미분 방정식의 구조에서 어떤 심오한 어떤 수학적인 특징이 존재해서 이것이 필연적인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오소고널리티가 우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